어, 저희는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대상을 받은 모토텍을 지원한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저희 역량보다도 모토텍이 워낙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잘 해왔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성과가 이제 이 모토텍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성과를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주된 내용들을 모토텍에서 이미 또 발표를 하고 해서 저희는 뭘 가지고 발표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가 주로 적용했던 이 표준에 대한 소개하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도 사실은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포인트가 저희 회사는 200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런 프로세스와 품질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공학 현장 적용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빠뜨리지 않고 뭐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쭉 해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 모토텍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와 되게 오랫동안 이런 이 사업에 사실은 뭐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토텍과 같은 기업이 저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소프트웨어 품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게 오랫동안 이 소프트웨어 품질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별로 오랫동안 이 끈을 놓지 않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영광이 모토텍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을 오랫동안 이제 해 왔었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저희가 많이 이제 도와주는 계기도 좀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컨설팅과 일부는 지금도 저희 뭐 의료 쪽에 제품 개발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런 모델이나 표준,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했지만 지금은 시스템 쪽으로도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또 일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영역의 프로세스 기반의 컨설팅과, 그리고 또 오른쪽 저 하단에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분야의 경우 저희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또 2층에서 보니까 소프트웨어 안전성이라는 주제로 또 세미나가 따로 열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동차 분야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능 안정과 관련된 설계를 직접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고 같이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도구, 저희가 또 저런 도구를 많이 또 접하게 된 것도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게, 세이프티가 기본적으로는 뭐 앞서 기업도 발표를 하셨지만 결국은 도구, 정적 분석, 동적 분석과 같은 검증의 비중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또 그런 검증의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도구가 FMEA를 좀 자동화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저기 보시면 아피스의 IQ FMEA라는 도구를 저희가 또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능 안전을 접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또 현업에서도 가장 힘들어한 부분, 그리고 기능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에서의 안전 분석, 이 결국은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법이 FMEA입니다. FMEA가 지금은 사실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냐면, 자동차가 그러니까 부품업체가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PPAP이라는 걸 해서 개발 할 때 우리 산출물들 다 문제없이 개발됐어요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문서를 증빙하게 되는데, 증정 문서를 다 제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FMEA 문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화두가 되기 전까지의 FMEA 결과는 사실은 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정리해서 제출하고 이런 수준으로 FMEA가 적용이 되어 왔었죠. 실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FMEA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실제 FMEA를 통해서 나와야 될 어떤 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기반으로 그런 이제 문제를 잘 커버할 수 있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설계에 반영이 됐냐 안 되었냐를 추적해서 올라가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지금까지 형식적인 FMEA만 가지고는 사실은 대응이 안 된다는 결론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FMEA를 잘 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도구를 저희가 이제 좀 납품을 계속 해오고 있고 실제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자동차와 철도 분야 그리고 일부 의료 분야 등 뭐 물론 IT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로 뭐 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데리고 컨설팅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체 산업 도메인을 보게 되면 자동차 쪽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저희가 뭐 저희 회사 자랑을 좀 적었는데 이 세 가지 꼭지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동차 쪽에 그 세이프티, 펑셔널 세이프티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세스, 기능 안전 기반의 구축을 제품 개발을 하려고 하면 뭔가 준수하고 따를 수 있는 프로세스가 먼저 구축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과 사례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대자동차의 바디 전장 쪽 아이템군을 대상으로 많이 좀 해왔고 그리고 실제 가운데 시스템 안전 분석과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스템 레벨에 FMEA를 같이 수행해서 실제 시스템 레벨에서의 몰펑션을 뽑아내고 해저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될 뭐 기능 안전 관점이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들을 같이 수행하고 하는 역량들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것들을 수행하려 그러면 교육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컨설팅 업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뭐 기능 전체 중에서 만약에 특정 업체가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러스터 같은 걸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클러스터에도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그 기능 안전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러 들어가면 그 전체 기능을 다 컨설팅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은 물론 저희는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해주시면 뭐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 같은 업체를 불러주시면 그 중에 샘플로 하나의 기능 정도를 같이 전체 사이클을 밟아보는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업체에 계신 분들이 자주적으로 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들어가서 보통 이걸 뭐 18개월 이렇게 20개월 컨설팅을 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는 기간 동안에 선정된 인력들이 붙어서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이 컨설팅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이 전도사가 돼서 나머지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교육 비중이 사실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이런 자동차 분야의 펑셔널 세이프티 기반의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한 꼭지고 저희 회사는 그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역량과 경험 또 뭐 이 자산들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교육 부분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 교육 커리큘럼도 좀 가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교육장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전체 인력이 지금 이제 한 48명, 약 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제 직접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그 나머지 인력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뭐 프로세스 컨설팅 이런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컨설팅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러 들어가 보니까 뭐 펑셔널 세이프티 분야, 기능 안전 분야가 아니더라도 컨설팅의 절반 뭐 좀 과장되게 하면 절반 정도는 사실 교육입니다. 가서 저희들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되게 많이 그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이런 교육 체계를 가지고 저희 내부 인력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관련된 전문 인력도 섭외를 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 형태별로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 뭐 제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 회사의 소개를 좀 마치고요. 앞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모토텍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제 저희들이 지원한 관점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 펑셔널 세이프티 ISO 26262 표준에 대한 소개를 잠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토텍도 지금까지 오랜 동안 이런 체계를 갖추면서 이제 열심히 되게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OEM이 이제 요구사항을 주기를 뭐 이제 품질 관리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요구사항을 이제 줬는데 그 중에 주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모토텍이 이제 개발이 끝나고 테스트 단계에 가서야 결함을 처음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죠. 이제 물론 이제 그 Q사 정적 분석 도구 같은 것도 쓰고 있긴 했지만 일부 그 제품의 특징이 실제로 그 이제 분석을 돌리고 난 결과를 개발자들이 즉시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서버에 깔려 있는 서버에 찾아가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특정 품질 관리 담당자가 그 결과를 따로 또 정리해서 보내줘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함도 있긴 했지만 어찌됐건 개발이 끝난 단계에서 그런 제품의 결함을 처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OEM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그러지 말고 중간 계속 그런 어떤 품질 결함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CI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런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뭐 갖출 수 있냐 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 현장 적용 사업을 통해서 실은 이제 그런 체계를 기존에 쓰고 있는 정적 분석 도구가 있긴 했지만 걔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이제 도입해서 이런 빌드 환경을 구축해서 이제 정적 분석을 좀 보완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좀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제 기능 안전 표준이라는 걸 기반으로 또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 안전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좀 받고 또 그런데 필요한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 물론 이제 모토텍과 동일한 관점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찌됐건 그런 OEM의 글로벌 OEM의 요구사항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려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 OEM이 내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그런 기업이 많이 줄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유럽의 피아트나 이런 데서 그 이제 국내 부품업체에다가 요구사항을 내는 걸 보면 뭐 되게 우리 일반 그 바인더 되게 두꺼운 이제 분량의 RFQ가 날라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를 그걸 받아보는 이 개발업체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국제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컨셉, 용어 이런 걸 모르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더라도 그런 활동을 다 하고 있어도 그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 같은 업체를 불러서 이게 무엇인지를 좀 해석을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토텍도 이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기능 안전은 예전부터 도입을 해 오고 있었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 이제 교육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그 CI 기반의 이제 정적 분석을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된 테스트 표준 체계도 좀 더 보완을 했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단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응력이 이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ISO 26262나 또 지금 미즈라 룰도 적용을 하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버전까지를 적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제 표준 기반의 테스트 체계를 좀 더 완성도를 높였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앞서 발표를 했지만 그런 이제 매출 수주 기회를 높이 확대하는 데 큰 기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적용했던 펑셔널 세이프티 ISO 26262이라는 표준은 보시면 그게 10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제 곧 발표가 될 세컨 에디션이 아니고 이제 첫 번째 버전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개 파트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는 이제 저 파트 6에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그 포커싱을 해서 이번 현장 적용 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시면 뭐 1번, 2번은 이제 위에 부분이고 3번이 파트 3가 이제 컨셉을 설계하는 단계, 파트 4가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의 이제 설계 요건들을 다루고 있고, 파트 5가 하드웨어, 파트 6가 소프트웨어, 그 파트 7은 이제 생산, 제조를 하는 경우에 생산과 관련된 폐기물 생산 관련해서 나온 제품의 폐기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할지 파트 7하고 파트 8의 지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로 이제 적용했던 테스트 부분을 보면 이 기능 안전 펑셔널 세이프티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공학의 아주 기본적인 개발 단계를 1차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이나 시스템 설계를 빼고 나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돼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설계, 아키텍처의 구조적인 설계와 상세 모듈 단위의 상세 설계, 소프트웨어 구현이 아주 명확하게 그 엔트리 크라이테리아와 엑시트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명확하게 디파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단계별로의 테스트와 베리피케이션이 쉽게 말하면 추적성을 가지고 확인했을 때 잘 추적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활동이 명확하게 수행된 에비던스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걸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저기 시스템 요구사항이라고 지금 출발점인 것처럼 되는데, 출발점은 그 OEM이 내리는 FSR, Functional Safety Requiremen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출발점은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고객이 특정 업체에다가 그 제품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을 내릴 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같은 게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뭐 취해서 개발해라, 뭐 이런 요구사항은 예를 들면 내립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게 시스템 레벨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지가 분석이 돼서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에 반영이 돼줘야 되고, 또 시스템 레벨에서 설계가 된 다음에 실제 그걸 구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요구사항이 필요한지를 이제 명시하는 형태로 시작은 고객이 내리는 FSR에서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추적성을 다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안전에서 오가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세이프티 관점에서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반영된 소프트웨어 설계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기능 안전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보면 저기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리고 구조 설계를 하는 저 단계에 아까 시스템 레벨에서의 그 시스템 안전 분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도 안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소프트웨어 FME라고 하는 FME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컨셉이고 또 동일한 템플릿과 양식을 활용하지만 그 대상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소스 코드를 가지고 FME를 하기도 하고 뭐 단위 설계 내역을 가지고 안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분석 활동을 통해서 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구조 설계, 상세 설계와 비교를 해보면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기능 안전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구축을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요구사항도 충족한다라는 요건이 더 들어가야 되고,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요건이 충족한다라는 요건들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명세가 시스템 레벨에서 먼저 정의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건들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또 저기 기능 안전과 관련된 테크니컬한 컨셉이 위에 시스템 레벨에서부터 내려온 거와 서로 추적성이 확보가 되게 정적 구조와 동적 구조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또 저 소프트웨어 이제 안전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 구조 설계 단계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돼서 구조 설계와 요구사항이 이제 명시가 되게 됩니다. 이걸 기능 안전 용어에서 보면 TSC라고 해서 테크니컬 세이프티 컨셉
뭐 하고 이제 매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 독일 글로벌들이 이런 기능 안전의 컨셉을 가지고 개발한 단계와 절차를 얘기할 때 어떤 기준하고, 저희가 실제 주로 현대자동차이긴 하지만 국내 OEM하고 이제 이런 체계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서로 보는 뷰가 달라서 저희가 몇 번 재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 두 개의 단계가 명확하게 사실은 구별이 잘 안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IT 분야를 보더라도 아주 우리 전통적인 워터폴 접근 방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대부분 돌아가고 반복되고 중복되고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그런 컨셉을 많이 준용을 해서 개발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단위 모듈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구현하고 뭐 통합하고, 이런 일반적인 단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거기에 세이프티 관점에서 필요한 요건들이 갖춰졌냐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요건들이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코딩 단계에 적용돼야 될 기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혹시 뭐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ABC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철도에도 안전 그 표준이 있습니다. IEC 6278 그게 시스템이고, IEC 6279가 소프트웨어인가? EN 50126이 시스템이고, EN 50128이 소프트웨어인가 그런데, 철도 안전이나 마더 표준인 61508에서 보면 이게 SEAL 1, 2, 3, 4라고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SEAL 1이 제일 낮고 SEAL 4가 제일 높죠. 자동차에서는 ASEAL이라고 해서 SEAL의 앞에 오토모티브를 의미하는 A가 붙어가지고 ASEAL이라고 등급을 정의해 놓고 있고, A, B, C, D 중에 D가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 등급을 OEM이 발주를 낼 때 이 제품은, 이 아이템은 ASIL D 수준으로 개발을 해주세요라고 요구사항을 냅니다. 그러면 ASIL D에서 요구하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예가 미즈라 룰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죠. 미즈라 룰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코딩 단계에 적용돼야 될 이제 룰, 예시를 제시하고 있고, 저기 보면 이제 ASIL D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하일리 레코멘데이션이기 때문에 ASIL D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미즈라 룰을 적용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펑셔널 세이프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ISO 262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기법들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코딩 단계는 이런 표준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설계 단계는 보신 것처럼 입력 엔트리 포인트와 엑시 포인트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니셜라이제이션 베리어블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가 돼야 되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즈라의 룰하고 지금 다 매핑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준들이, 이런 기법들이 또 기능 안전 기반의 설계를 할 때 이런 요건들을 반영해라라고 또 제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국내 자동차 티어들이 개발할 때는 대부분 이런 기법들 중에서 가능한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고, 또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를 정해서 이제 다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모토텍하고 같이 작업했던 부분들은 이제 뭐 빅뱅 통합이고 수동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그 점진적 빌드가 된 게 아니라 개발 다 끝나고 나면 원타임에 빌드하고 컴파일하고 빌드해서 테스트했던 방식에서 계속 이제 젠킨스 기반으로 이제 CI 환경을 이제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컴파일하고 통합하는 형태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OEM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제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치했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젠킨스에서 저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저 오른쪽에 보면 사용자 화면이 딱 뜹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Q사 제품을 가지고는 앞단에 구현 단계에 이제 Q사 제품을 돌려가지고 1차 정책 분석 그 결과를 뽑고
그 밑에 그 이후 단계는 또 엘사 제품을 이번에 이 도구 이 소프트웨어 공학 현장 적용 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엘사 제품을 가지고 그 이후 단은 또 돌려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결함을 찾아내는 뭐라고 해야 되죠? 품질을 더 높였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써보니까 저는 뭐 제품과 이 저 두 개 제품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Q사 제품은 보니까 예를 들면 이 Q사 제품하고 L사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코딩할 때 스위치문을 쓰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스위치문을 썼을 때 반드시 디폴트를 써라라고 이제 룰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Q사 제품은 보니까 디폴트라고 하는 텍스트만 있으면 이거는 좀 문제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L사 제품은 디폴트라는 텍스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뭔가 실질적인 디폴트로 떨어졌을 때 실제로 어떤 수행을 해라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그게 또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제품의 특성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이 일부분만을 말씀드린 거고 두 개 제품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개 제품을 다 이번에 도입을 해서 이제 이 결함을 찾기 위한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젠킨스 기반으로 이제 CI 환경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수행 내역은 기본적으로 현황 분석을 했고 그리고 현황 분석에서 이제 뭐가 부족한지 뭐 테스트 쪽에 이제 어떤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이 잘 모르니까 가이드를 더 해야 될지 이런 영역을 찾아서 가이드도 만들고 교육을 했죠. 그래서 그 교육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같이 이제 이 CI 환경의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범 프로젝트 2개 정도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뭐 이 장편 아까 이전 장편은 이미 다 설명 말씀드린 거라서 뭐 또 조금 보완할 게 있다면 여기 제일 이제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현황 가시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것도 이제 Q사 이제 제품은 이게 보여주는 게 좀 낫긴 한데 L사 제품은 또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있거든 해서 이제 그런 그 실제 아까 계속 질문하시는 이게 이제 커버리지 같은 거를 쉽게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도 조금 그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꼭지가 이제 뭐 L사, Q사 제품을 두 개를 다 써서 사실은 두 개의 장점을 살림으로 해서 결함 탐지율을 높일 수 있었고 그 이번에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즈라룰 2004 버전이 사실은 이제 뭐 아직은 OEM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2004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4 버전이 한 120여 개의 룰셋이 있는데 그 중에 뭐 10여 개는 되게 추상적이고 너무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요건들이 있어가지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좀 그 해석 여지가 되게 많은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요건들이 2012 버전에서는 좀 구체화된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이제 룰로 남고 일부는 디렉션, 그러니까 저기 지침으로 막 빠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기존에 좀 명확하지 않았던 항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미즈라 그 시 룰셋 2012 버전까지 같이 매핑을 해가면서 기존에 2004 버전에 했던 이 항목은 2012에서는 어떻게 정의된지 보고 좀 더 그 기존에 2004에서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2012를 같이 매핑해서 해석함으로 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런 걸 가지고 교육에 좀 활용도 했고 장기적으로는 향후에 저 2012 버전이 또 어느 정도 내재가 되는 시점이 되면 그런 것들까지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쉽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모토텍에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성과는 이미 아까 모토텍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찌됐건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주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좀 유의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이런 그 이제 도구를 도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 혹시라도 이런 그 환경 구축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저기 보면 이제 CI 서버하고 연동 같은 걸 이제 개발을 이게 젠킨스 같은 게 오픈 소스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도구하고 밑에 이제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같은 게 잘 좀 지원이 돼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서 연계가 좀 원만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특성의 어떤 환경에서 제품을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선정할 때 저런 기능들이 잘 지원을 하는 도구인지를 좀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런 개발들이 플러그인 같은 게 잘 개발돼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 해야 되는데, 저런 게 지원이 잘 안 되면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도입한 시스템이 활용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라는 거 하고, 아까 제가 이미 또 언급을 했지만 미즈라 룰도 이제 보실 때 이제 신규 버전 2012 버전하고 같이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기존의 2004 버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서 좀 레슨스 런드라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 마지막 장에 몇 자 좀 적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일단 마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사실은 모토텍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와 좀 좋고 안 좋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이제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사실은 제가 모토텍에다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나이파에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저희가 지금 7년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년째 전 이제 소프트공학센터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여러 업체를 이제 도와주고 지금까지 도와줬습니다. 미력한 힘이지만. 그래서 근데 최근에 조직이 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역할들은 다 제대로 유지가 돼서 또 이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이런 지원에 대한 비용 지원도 받고 해오면서 이게 한 해, 두 해 일시적인 지원으로 성과를 내는 기업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냥 내가 돈이 많으면 나는 인정을 물론 저희 회사가 주로 인정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냥 인정 따서 형식적으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제공을 이 역량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사실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역량이긴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그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있어야 사실은 우리 중소업체들이 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마지막 제 의견을 좀 밝히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